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핵공격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평양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보복작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조금 전에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B-1B 폭격기가 오늘 괌에서 출격을 할 예정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상은 없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B1 브라보라는 초음속 폭격기는 성능이 대단히 우수한 폭격기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B-52가 맹활약을 펼쳤잖아요. 그 예. 평양을 초토화시킨 비행기인데 예.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비행기예요. 그래서 아하. 속력도 마 3 이상이고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다 예. 폭탄만 해도 34톤 이상 실을 수 있고 그야말로 한반도에 뜨면 김정은이가 긴장할 그런 정도의 충분히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지간한 기상이면은 출격할 수 있을 건데 아마 그 근방에 지금 태풍이 오는 것 같아요. 예. 태풍은 이 영향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시 보류된 것 같은데 곧 또 한반도에 시위 비행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청와대가 뭐 군사적 대응 방침까지 이제 명시를 하면서 강력 대응에 나섰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뭐 3당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의 뭐 정신 상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청와대의 기류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왔던 것이 사실은 외교적인 해결책이었죠. 그래서 뭐 한반도 비핵화 선언 또 육자 회담 이런 틀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거기에서 주장을 하고 압박을 해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 이것이 기조였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 외교적인 것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군사적으로라도 이걸 압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사실 그동안은 핵무기를 개발 못할 것이다. 뭐 또 저지하면은 압박하면은 포기할 것이다. 이런 아주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했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급한 불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야 대표도 만나서 여야 대표 만나가 지금까지 군사적인 대응책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군사적인 대응책을 하려면은 우리 전력을 건설하는 방향도 조정해야 되고 예산도 조정해야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협조를 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의 그 대량 응진 보복 작전에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북한에서 평양을 초토화한다 하면 좀 웃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말 싸움도 됩니다. 예. 동일한 개념으로. 근데 핵무기를 한쪽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나 지금 엊그저께도 어디 가서 얘기했지만은 북한은 계속 핵폭탄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말폭탄 가지고 했어요. 예.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응징 보복하겠다 하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하겠다는 말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어떻게 판단을 네. 하고 언제가 쏘는 준비했다가 안 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걸 공격하겠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보다 더 또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 먼저 공격하면 전범이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얘기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 억제예요, 억제. 핵무기를 사용한 인류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핵무장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끌려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국회에서까지 핵포럼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핵 얘기만 나면 뭐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이건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 군사력이라는 거는 우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국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거기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 틀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익을 봤어요.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돈도 세이브하고 이런 걸 했지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버리니 한미 동맹을 지금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효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우리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독자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러면요 오늘 뭐 다른 질문도 제가 지금 뭐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게 아니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했고 지금 쟤네들은 이미 규격화까지 돼 있는데 이제 얹기만 하면 싫기만 하면 우리한테 날라온다는데 우리는 맨날 뭐 유엔에 가서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째 유엔 뭐의 제재라는 게 지금까지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첫째 그럼 우리가 핵 갖는 거다. 두 번째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데인데 첫 번째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하는 게 제일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 솔루션인데 이제는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미국과 특히 중국 이런 데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육자회담이라는 말이 13년째 이루어졌어요. 아무 진전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들은 그들 계획대로 다 모든 걸 이뤘거든요. 핵무기 다중화, 소형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국제 사회와 그 이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참았는데 우리도 능력이 있다. 너희들 개발 안 하면은 이제 우리가 끌고 갈 카드가 그거예요. 그 동안은 다 뭐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카드가 바로 핵무기 개발입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조건부여야 돼요. 어떤 조건부 핵무장. 우리 능력을 가동하겠다. 너희들이 개발을 포기하면 우리도 바로 포기하겠다. 아하. 이런 쌍방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포기하면 우리는 전혀 의사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내걸 만큼 기술적인 거는 좀 갖춰져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핵 개발을 뭐 당장 내일이라도 개발한다면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돈과 인력이 동원되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사회에서 미국이 저명한 그 연구원에서 분석하기로 우리는 핵폭탄을 만들면 분명히 북한보다 양질의 폭탄을 빠른 시기에 만들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1년에 한 400여 개 이상 만들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NPT에 가입하고 우리가 핵 그렇죠. 확산을 반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북한이 핵을 쐈을 때는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핵 우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쏘면 일단 미국의 이지스함이 있고 그럼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핵을 갖지 않아도 미군의 전력이 커버해 주는 것 아니냐. 지금 오늘도 B1B에 나오는 게 미국 폭격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응징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건 어떻게 자,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자고요. 예. 영국은 미국하고 맹방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 국가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러시아에서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뭐 그 파리나 영국을 때리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주겠느냐? 여태까지는 한미 동맹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해왔고 믿었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이상 북한에서 SLBM까지 개발해서 미국 워싱턴을 뭐 시카고를 공격하겠다. 미국이 할 것 같습니까? 자기 그 민족 보호하는 게 1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핵 두 발을 쐈는데 하나는 우리를 향해 쏘고 하나는 미국 본토를 향해 쐈다면 미국 본토부터 막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 먼저 지켜야지. 뭐 남의 걸 생각하게 핵 됐어요. 우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시군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 개발했고 SLBM을 집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장을 해야 된다 이거. 확실히 미국 핵우산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라. 그 예로 이제 전술핵 배치 같은 거예요. 사실 전술핵 배치 핵을 한반도에 갖다 놓는 거하고 괌에 서는 거 틀려요. 반응 시간이. 북한이 볼 때는 자기가 단추를 두면 바로 누르겠다. 공멸한다. 이런 개념하고 우리가 북한이 먼저 우리를 초토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 대응 능력도 없는데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핵 확장 억제 전력이 무엇이다. 우리가 한미 동맹 얼마만큼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은 한미 동맹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오히려 좋은 면도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이런 모든 개념들이 지금 다시 재검토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갖겠다라고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갖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진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다릅니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주변에서 좀 말리고 좀 참어 뭐 그리고 쉽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뭐 사드 그래 사드도 뭐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갖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첫째 NPT 탈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뭐 육자회담, 북한 핵을 공격하던 모든 논리는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국력이 세계 10위예요. 예? 우리는 항상 의존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나는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다. 그러나 너희들 한 게 뭐 있느냐? 나는 핵 개발하겠다. 지금 우리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면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켜라. 이런 강력한 그 주장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동의해 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할 때 그럼 미국이 가지쇼라고 할까요? 아니, 미국의 동의를 언제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 미국이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먼저적으로 하라 이거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예를 들면은 자, SLBM을 개발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현존 지구상 무기 중에 가장 위험한 게 SLBM이에요. 예. 왜냐면은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졌어도 먼저 선제 공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그거를 물속에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체계인데 이거를 물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추적을 해야 돼. 추적 감시. 육상에 있는 핵무기처럼. 그러면 지금같이 이 상황이 되면은 미국에서 야, 우리 핵추인 잠수함으로 추적 감시하고 절대 못 쏘게 할 테니 걱정 마라. 이런 안심을 줘야죠.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그 하다못해 뭐 여러 북한의 핵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사드뿐만 아니라 미군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한미 동맹의 그 내용 위치를 한 단계 격상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올 거고 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장론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핵을 소형화, 경량화라는 얘기를 많이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소형화, 경량화는 일단 작게 만들어 보고 멀리 실어 날 수 있게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표준화를 시켰고 규격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미 소형화, 경량화는 저쪽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시킨 거고 거기를 뭐 이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고 이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고 심지어 대포동에도 뭐 조금 실을 수 있고 뭐 방공 그 하기에도 실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날리는 그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이제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또 ICBM 할까요? 그것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300km에서 한 2,500km까지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무수탄 미사일 다 장착할 수 있는 탄을 확보했어요. 예.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 다음 단계는 그 기술의 연장선이라 이거죠.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고 봐요. 예. 그러나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 신뢰성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숙제일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건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ICBM을 결국은 네.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계속 꾸준히 도전을 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발이 언제일까요?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갱도에 뭐 지금 6번, 7번인가요? 5번, 6번인가요? 그 길 남아 있다가 하고 또 지금 이 풍계리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계속 기념일을 이벤트에 맞춰서 했죠. 이목을 네. 집중시키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뭐 다음에는 그 대선이 미국의 대선이라 또 뭐 10월 10일 예. 창건 기념일인가요? 예. 그때가? 노동당 창건 기념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가 그때 이런 시기에 맞춰서 아마 집중적으로 하리라 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좀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방치만 한다면 결국은 이런 도발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엔의 성명 몇 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국장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핵 공격 이후 앞으로 추가 도발 등에 대해서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